안녕하세요. 오늘 GTS 항구사 주제 20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근대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주제 20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21이고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볼 거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어떤 배경에서 체결이 됐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어떤 배경으로 체결이 됐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핵심은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1863년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를 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흥선대원이 대신 집권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길게 살펴봤습니다. 국내 개혁 살펴봤었죠. 왕권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다. 병제병 남신척 이런 사건 순서도 우리가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10년이 지나고요. 나이가 어렸던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흥선대원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 중에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려서 흥선대원을 비판합니다. 임금이 저렇게 자라서 성인이 된 지가 벌써 오랜데 아직도 당신이 집권을 한다니 혹시 딴 마음 품은 거 아니요? 뭐 이런 느낌의 항의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찔리거든요. 이게 명분은 뭐 최익현의 말이 맞으니까 흥선대원이 그래서 10년 만에 물러나고 고종이 1873년도에 친희 정치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아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국내에서는 통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우리가 서양 국가들하고 좀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통상 개화론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저 조선을 정벌해버려야겠다라는 주장, 정한론이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75년도에 운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배 이름이 운요호인데 지금 여러분 인천공항 있는 그 영종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막 대포 쏘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 군대가 이제 이 운요호를 또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은 전투가 벌어졌던 거죠. 요 사건이 이제 운요호 사건인데 이 사건을 빌미로 야, 니네 왜 우리한테 대포를 먼저 쐈니? 라면서 일본이 항의를 하면서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이 1876년도에 체결이 되게 됩니다. 운요 사건은 그냥 시비 걸어가지고 이 조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그런 일본의 술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107쪽에 이렇게 똑같은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좀 요약을 하고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옆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1과는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인데 이때 조선이 청나라를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1관에다가 넣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부산을 포함해서 나머지 또 이제 두 개 항, 그러니까 총 세 개의 항을 개항을 한다, 항구를 연다라는 뜻이거든요. 요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원도 조약의 핵심인데, 침략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서해, 황해, 아까 황해죠. 황해, 동해, 남해 바다 깊이가 어디가 있고 뱃길이 어디가 좋은지, 뭐 파도가 어디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측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니네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건데 이게 언뜻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으로 치면은 누군가가 나의 허락 없이 내 몸을 더듬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 신체 사이즈, 그다음에 내 체중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측정하고 뭐 이렇게 알아가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상당한 주권 침해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치외법권이라고 불리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즉 개항장 안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천항에서 또는 부산항에서 일본 상인이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조선 뭐 군대라든지 그때 당시 이제 포졸이죠. 경찰이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일본 법이 통한다라는 거.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조일 수호조교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을 이제 따로 이제
부속 조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양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관세, 무제한 쌀 수출 등이 이제 규정이 됩니다. 아까 관세, 원래 외국 상품에 붙는 세금이 관세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조선에서는 뭐 이런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나잖아요. 이 쌀을 마음대로 사갈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본이랑 최초로 이제 근대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이 파견이 됐겠죠.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관을 수신사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듣게 되는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 일본에 가가지고 마침 그때 일본에 와 있던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센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이 황준센이 준 이 책자를 하나 들고 들어오는데 그 책자 이름이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의 내용은 뭐냐면은 야, 니네 조선 지금 큰일 났어. 니네 러시아한테 먹히게 생겼는 걸. 그러자 김홍집이 대답하죠. 진짜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은 내 말을 잘 들어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하고, 그 다음에 결일하고, 그 다음에 연미해야 된다. 규. 이렇게 이제 답을 준 겁니다. 그거를 정리한 책자가 조선 책략이에요. 풀이를 해볼까요? 방러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친중, 요거는 뭐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연미, 이거는 뭐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중 이미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강화도 조약 맺었죠? 지금 남아있는 과제 하나는 미국과 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조선 책략을 가지고 이제 김웅집이 들어와서 이제 고종에게 내밀고요. 이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좀 동맹을 맺어야 되나? 마침 그때 이제 청나라의 주선으로 이 미국이랑 결국에 이제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최초의 서양 국가인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초 서양 국가 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뭔가 핍박을 받을 때 서로 편들어 주자라는 조항. 그게 바로 거중조정 조항인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이제 관세가 뭔지 알았던 거죠, 조선에서. 그래서, 미국 상품 들어올 때는 세금 매길 거야. 관세 규정을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하나 받은 게 있으면 또 하나 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신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최혜국 대우 풀이를 하자면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한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선이 나중에 미국 아닌 다른 나라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어떤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더 좋은 조건을 미국에게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조항이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교과서 108쪽에 날개글에 최혜국 대우에 대한 또 설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의 공사가 이제 우리나라 서울 한성에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일본에 간 외교관을 수신사,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을 보빙사 이렇게 좀 구분해 두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1883년도에 영국, 독일,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죠? 84년도에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1886년 우리 병인양요로 겪었던 프랑스랑도 결국에 이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눈치챘겠죠? 강화도 조약, 조미수 통상 조약, 영독 이러프와 맺은 모든 조약들은 평등한 조약일까요? 불평등한 조약이었을까요? 맞아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공통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우리나라 개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개항에 환호하고 찬성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